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반등이 필요한 날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어제도 역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인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간밤에 일단 엔비디아가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급등하면서 미국에서는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젠스랑 CEO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간밤에 했는데 TSMC도 물론 좋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에도 파운드리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삼성전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오늘은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 정도는 좀 반등이 필요하거든요.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변수, 기로가 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거래 대금도 연중 최저치를 찍은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유가지 구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름이 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비도 내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계절도 변화하고 가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장도 언제까지 하락하지는 않겠죠. 다시 찾아올 이 반등장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그래도 오늘 좀 반도체가 힘을 낼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어제도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대선 토론 후에 해리스 관련주를 집중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해리스 관련 수혜주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JP모건 회장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감이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겨울이 다가올수록, 가을이 다가올수록 내년도도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금 나오기 마련인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숭실대학교 신동준 교수와 함께 간밤에 있었던 CPI 발표 그리고 어제 미국 대선 결과들을 분석해보면서 향후의 시장 전망,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는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미증시는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에 입어 상승 마감했는데요. 8월 CPI 둔화세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아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만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스베던 증시는 이후 엔비디아가 첨단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리커 가능성이 줄어든 미 증시는 엔비디아가 반등하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반전했는데요. AI 후발주자인 브로드컴이 6.7% 올랐고 AMD도 4.9% 급등했습니다. 인텔과 퀄컴이 3% 상승을 보였고 저전력칩 설계사인 ARM 홀딩스가 10% 급등하며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와 메모리칩 3위 마이크론도 4%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전날 미국 대선 토론에 따른 여파로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에 트럼프 관련주는 급락하고 해리스 관련주는 오르면서 대선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 수출기구 오펙이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했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국제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브렌트유가 2년 만에 60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LNG 그리고 전기차 증가로 중국 원유 수요 둔화와 고국 과잉 속에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여건 변화에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선 어제 시장만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미 국내 증시는 간밤 미 증시의 반도체 섹터의 반등으로 일단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장 막판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1조 원 상당의 매물을 쏟아내며 7거래 연속 하락했습니다. 당중 미국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해리스 관련주가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6만 5천 원 선이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금융주 약세 여파로 그동안 강세를 이어오던 금융주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한 채 하단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BOJ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 토론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달러 약세 그리고 채권금리 하락과 맞물리면서 엔켈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되돌림 우려가 자극된 영향인데요. 지속적으로 악재가 발생한 증시 상황 속에 부정적인 영향이 시장을 옥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증시가 갖가지 위험 요소 속에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자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야권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 관련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추석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개최해 당론을 손질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코스닥 시장의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변화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5거래일간의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만 보더라도 3조 이상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간밤에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국내 증시 특히나 삼성전자의 유의미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박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 기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 기판은 실리콘과 유기 소재 대신 유리 소재를 사용해 반도체 기판의 성능이 크게 개선됐는데요. 표면이 매끄러워서 칩 결합이 용이하고 전력 소모가 적어 데이터 처리 속도도 향상됩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이번 주 국내 최대 기판 전시회에 참여해 관련 기술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유리 기판의 주도권 싸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어제 조금 유리기판 쪽에서의 반응이 나왔어요.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유리기판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박정식 파트너님. 유리기판 오늘도 좀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강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제요. 좀 네. 일정 부분 조정을 좀 살짝 받은 다음에 재차 상승력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일단 요 관련 이슈가 최근 이제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시작하려고 이제 파일럿 라인 구축도 현재 진행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그 연성 회로 기판이 이제 그
좀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처럼 올해부터 한 내년 정도까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좀 대시세를 좀 줄 수 있는 여력이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이제 인천 이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 PCB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 일단 삼성전기가 대면적 기판에서 발생하는 휨 특성과 그리고 신호 손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유리기판을 현재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현재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LG 이노텍도 유리기판 관련 부스를 이제 처음 마련을 해서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두 대기업이 참여를 한 상황으로서 네. 이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 소재 이것을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뭐 기판에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인 글래스 관통 전극을 뚫고 이 금속층을 형성하는 메탈라이징 공정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 FNS 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FNS 전자. 예, 네.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판을 SKC 자회사 앱솔리스 미국 공장에 처음으로 이제 납품을 한 기업인데요. 이때 이제 출하된 제품의 그 유리가 네. 이 독일 쇼트라는 회사의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쇼트가 일단 한 발 앞서서 나가는 모습인데 쇼트 말고도 미국의 이제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FNS 전자와 제품 성능 테스트 중에 현재 놓여져 있고요. 또 일본에는 아사히 글래스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다이니 프린팅과 그 독일 이제 LPKF를 통해서 이 글래스 관통 전극을 형성시키고 샘플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제 이 유리기판 소재를 좀 먼저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유리기판 소재 및 장비 양산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어떤 소식이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반도체 등 초정밀 산업용 케미컬 전문 업체인 YC캠이 이 유리기판용 포토 레지스트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국내 고객사의 평가를 통과해서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고 현재 이제 공시를 한 상황인데요. 유리기판용 방리액과 그리고 현상액 또 현재 개발해서 공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사인 필옵틱스도 있는데 네네. 이 독일 특수유리 전문 업체 쇼트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TGV 레이저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장비가 유리기판의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미세한 구멍, 홀을 뚫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 장비 또는 소재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 종목 어제 오랜만에 시세가 분출을 했어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쯤이었죠. 5, 6월 이때 한번 또 계속해서 유리기판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참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 종목 하나 골라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중소형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분출됐던 하루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들도 유리기판 개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중소형 관련 기업들, 소재와 장비 관련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낙수 효과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YC캠과 필옵틱스가 있겠습니다. YC캠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21%가량 급등세를 보여줬고 필옵틱스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가 확인됐는데 두 기업 모두 다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강한 매기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선택은요. 필옵틱스에 대해선 차익 매도에 나섰고 YC캠 연일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강한 매수가 시현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 12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1%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지금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는 오히려 1.9%가량 하락했고요. 대형주 단은 어제만 보게 된다면 시세 자체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외국인의 선택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삼성전기를 향해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지만 LG이노텍을 향해서는 한 달 동안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유리기판 섹터 내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들이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반등이 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도 뉴스플로우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뉴스플로우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 한참 5, 6월에 좋은 시세를 분출할 때 앞으로 이제 소재를 개발해서 공급을 할 거다 아니면 장비를 이제 수주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달, 몇 달이 지나니까 실제로 좀 실현이 되더라고요.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가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이제 장비 회사 필옵틱스. 네. 왜냐하면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제 인쇄로 기판 장비를 원래 그쵸. 이제 네. 원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가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네. 이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 장비의 매출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좋네요. 예. 네. 그래서 향후 충분히 이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네. 또 최근 3년간 외형적 확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지난 2021년만 하더라도 자산 총계가 2,77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지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보면 4,500억대까지 증가가 되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향후 좀 증대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또 네.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번에 이제 그 레이저 글라스 관통 전극 장비의 계약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 글라스 기판을 절단하는 식각 장비도 이미 이제 개발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다이렉트 이미징 노광기도 현재 개발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보시면은 양도지 양 패턴을 만들었어요. 네. 바닥권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패턴에서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려면 어디에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마지막 캔들에. 그래서 지금 어제 캔들, 양도지 양의 어제 캔들의 강력한 거래량이 현재 지금 붙은 상황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려면은 구주 신고가를 동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구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는 조금 미진한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려면 22,000원 정도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연달아 상승력이 나오기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으면 대략 한 18,300원에서 17,200원 정도 사이에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네.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22,000원을 넘어서는 시세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리기판 주 중에 어제 또 시세 거래량 많이 실리면서 필옵틱스가 한번 올라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추가 질문 드리면 어제 중소형주 작은 종목들은 유리기판 쪽이 잘 갔는데 LG이노텍, 삼성전기는 금쪽이 같아요. 도저히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LG이노텍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이슈로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연구 개발 단계이기 기준이 때문에 작은가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이슈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지수, 코스피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좀 움직여줘야 같이 이제 캐파를
시가총액을 늘리면서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나는데 시장이 회복돼야. 그렇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시장에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9월에 FOMC가 이제 마무리가 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나타날 경우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반기 또는 이제 내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길게 보고. 좀 길게 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삼성전기 대형주 LG 이노텍도 한번 봤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많이 눌렸어요. 뭐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개선될 때 한번 삼성전기의 반등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곽유정 파트너님 유리기판 쪽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왠지 중소형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서 네. 대형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LG이노텍이나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좀 눌려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기판 사업에서 또 특히나 내년 빠르면 이제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C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C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 단에 있어서 소재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쪽은 사업 부문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당기 순이익 좀 적자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캐즘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적자가 지금 이렇게 2년 정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게 97년도에 이 코스피 상장한 이후로 26년 만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C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규모 계속해서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계속 6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친환경 소재 쪽 지금 사업 부문을 키워 나가고 있고요. 향후 이제 3년 뒤인 2027년도 격에는 매출을 11조까지는 좀 달성하겠다. 그런 이제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기대주로 봤었던 배터리용 동방 사업이 사실 두 지금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좀 적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게요. 최근에는 신용 등급 전망이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약간 좀 불명예스럽게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성과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해 인수 완료했었던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투자사인 ISC 매출이 수익성에 좀 보탬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비메모리 양산 수요가 좀 늘게 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판매가 좀 잘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건 이제 유리기판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1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이 글라스 기판, 그러니까 유리기판 합작사 앱솔릭스를 지금 설립하고 진행 중에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빠르면 상업 생산을 위해서 현재 고객사 인증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금 반도체 그 유리기판 양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돌입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이면은 테스트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이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에 SKC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그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5, 6월달에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반도체 칩 제조사를 제외하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에서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첫 사례였고요. 이렇게 1,000억 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투자금의 한 25%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는 아무래도 세계 최초로 이렇게 유리 기판을 또 생산한다라는 그런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쟁사는 지금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잖아요. 이 삼성전기와 LG이노텍보다 더 빠르게 1년 먼저 양산하는 만큼 유리기판 쪽으로는 사실상 대장주를 SKC로 보시면서 가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거래일 다시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SKC 유리기판 관련주로 대장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C 어쨌든 뭐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 또 재무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좀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개선 기대감 여기에다가 오늘 또 어제 유리기판 쪽에 이슈도 부각받았으니까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에 SKC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유리기판 쪽 한번 포착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을 진행했죠. 두 후보는 경제, 외교, 낙태, 이민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토론이 끝난 뒤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도 이를 반영하듯 해리스 테마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미 대선과 관련된 이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봤는데 오늘 한번 다시 어제 토론 결과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정 파트너님, 어제 저희가 네. 이야기 나눴는데 저도 방송 끝나고 나서 네. TV 토론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고요. 네. 저는 이제 10시 진행을 이제 그 생방송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장중에 또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저희 시청자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할 때 이제 그 트럼프 쪽에서도 발언하고 해리스 쪽에서도 발언하잖아요.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해리스 쪽이 좀 더 이제 우세하게 흘러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딱 그 첫 광고가 나왔을 때가 한 11시쯤인가 전후였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우리 국내 증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좀 더 빠르게 네,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잖아요. 반응하더라고요, 어제도. 셀바스 헬스케어가 강하게 올라가기 네네,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또 이어서 SDN 같은 이제 태양광 관련 네, 종목, 친환경 쪽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또 나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배터리 관련 종목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네. 에코프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까지 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리스 쪽으로 승기가 이제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완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이후에 그럼 지지율에 대해서, 내지는 당선 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까 네. 한번 찾아봤습니다. 1차 토론 당시는요, 트럼프가 당선할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이 67%였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33%로 굉장히 좀 저조한 그러니까요. 그때는 좀 수준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가 변화되고 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밀라 해리스 후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또 TV 토론이기도 하고, 어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스윙 스테이트 사전 투표가 9월 16일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전에 남았네요. TV 토론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야지 이 스윙 스테이트 쪽에서의 표를 또 그쵸. 확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밀라 해리스 이제 부통령이 이번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TV 토론 그 참여했었던 참관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해리스가 지금 당선될 것 같다라고 의견이 한 63% 정도가 나왔고요. CNN 쪽에서는 67%까지 네. 또 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베팅 사이트 쪽에서도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TV 토론 전까지만 해도 51%였는데 이를 이제 역전하면서 카밀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이제 51%로 완전히 이제 네. 지지율이나 당선 확률 이런 부분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어제 2차 전지, 신재생, 뭐 메디케어 관련 종목 이런 게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대마 관련, 마리아나 네. 관련 종목들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이 해리스 트레이드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테마단의 종목들은 뭐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이어지는 흐름이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TV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이제 부통령 후보 토론까지 갈 때 있어서는 업종단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전일 시가총액 상위주 내에서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그 해리스 쪽에서 밀고 있는 진영의 이제 이야기들 보면은 반도체 지원법이나 IRA 법안 혜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미국 쪽이 단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미국이 뭐 단행하고 있는 그 투자 국가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75조 정도의 지금 투자금을 미국 쪽에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그 국가 나라 비율로 따졌을 때도 1위로 지금 많은 지금 자금을 미국 쪽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만약에 그 대선 당선돼서 10% 정도 모든 그 분야에 그 관세를 매기겠다 한다면, 그리고 IRA 그 법안을 폐지한다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업종단에 그렇죠. 특히 피해가 많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코스닥에서는 거의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네. 당연히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선방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연도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 이제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은 해리스 후보가 좀 우세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어제 해리스 관련 수혜주들 움직임 어땠는지 관련된 종목들 고은변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테마주들 어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매기세가 유입되면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메디케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꼽을 수 있을 듯한데요. ESS 관련된 기업으로 엮여있는 SK이터닉스 같은 경우 결국에는 가격 제한포까지 오르면서 18,400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1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차익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강하게 매수를 시연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나 메디케어 관련 기업으로 가장 먼저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에 안착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대형주들도 시세를 세게 분출했습니다. CS윈드가 11%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7%가량의 오름세가 시연되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최근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어제장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엔 셀기업 가운데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10%에 가까운 오름세가 시연되면서 36만 6천 원까지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간밤 미증시에서도 해리스 부통령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 시장을 보게 된다면 낙태나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참 많았는데요.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는 만큼 시장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미국 대선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차 TV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쪽 당연히 네. 이제 수혜 받을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기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좀 낙폭이 큰 상황이었고 내년에 만약에 IRA 법안이 좀 폐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법한 네. 그런 이제 섹터였었는데 불안한 네, 섹터였죠. 지금은 이제 좀 다시금 안도랠리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솔루션을 하나솔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제 제 그 대선 토론 제가 흥미롭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후 쪽 이야기를 할 때 그 프래킹이라고 해서 네. 그 석유 시추하는 그 기술을 이제 그쵸, 프래킹이라고 그쵸.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해리스 진영 쪽에서는 환경 파괴 때문에 금지를 했다가 그래도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하고 우리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석유 관련해서는 지금 에너지 그 확보 생산량이 지금 역대 최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서 펜실베니아 쪽이 그 프래킹 그쵸, 관련된 그쵸. 일자리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표심을 좀 의시한 발언을 했었는데 트럼프 쪽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 말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도 하고 태양열, 이제 풍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나는 태양열의 열렬한 팬이다라고서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앵커분이 그 말을 끊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SDN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SDN 같은 종목들은 중소형 종목이니까 조금 더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솔루션 어제 전거래 움직임 보니까 또 양봉 마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좀 뭐랄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 6월 달부터 태양광 패널에다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네, 관세 그렇죠. 부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이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매물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게 올 하반기 정도 돼야지 매물이 소화가 네네. 되고 이제 하나솔루션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좀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이미 하나솔루션 쪽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솔라허브 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3조 정도의 가량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일부 완성된 공장에서는 지금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만약에 이 IRA 세제 혜택 법안을 혜택을 받게 되면요. 올해는 이제 1,800억 정도 가량의 세제 혜택 공제를 받았는데 사실 내년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만약 정권이 받게 된다 하면 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혜택이 이어지게 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체가 1조 정도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카밀라
해리스 쪽의 수혜를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직격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가 태양광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하나솔루션 이제 월봉 흐름 보시면은 이미 이제 기존 움직임 봤을 때 2020년도 한번 이제 봉우리 한번 크게 만들어주고 네네. 2023년도 기점으로 해서 쌍봉 만들어주고 이미 되돌림이 다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폭 이후로 추세가 이제 반전되는지가 지금 구간이 바닥이라고 친다면 접근하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긴 하거든요. 손절가를 좀 짧게 22,000원 구간대로 잡아가시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8월달 전고점 구간대만 올라오더라도 시세 차익도 빠르게 걷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어제 뭐 많은 관심을 받았죠. 또 뉴스 아마 찾아보시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나솔루션 조지아 공장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뭐 세계 최고 공장이다, 극찬했다라는 그런 이슈도 아마 조금 더 부각이 됐겠죠. 하나솔루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제 대선 TV 토론 보고 나신 후에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하셨어요? 일단은 뭐 이제 대선 끝나면 이제 이슈만 있는 것들은 좀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서 네, 좀 그렇죠. 실적이 좀 크게 받쳐주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바로 CS 윈드였습니다. CS 윈드, 네. 풍력. 지금 보시면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23년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를 찍었고 지난 2020년에는 9,600억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컨센서스상 매출액 예상액이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일단 매출액이 2배 정도 뻥튀기 되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현재 주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난 8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폭발적으로 이 타워 부분을 일단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해상 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단 이 생산 시설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2021년 6월 덴마크 풍력 발전기 업체 베스타드로부터 이 콜로라도주의 이 푸에블로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타워 생산 시설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여기에 7,800억 정도를 더 쏟아부어서 2028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생산 능력을 2배 정도 늘린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올해 5월에는 포르투갈 이베이루에서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증설을 완료를 하면서 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난 2023년 베트남 푸비에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네네. 여기에 8천만 달러, 한 1,0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증설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12만 톤의 추가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베트남에 또 추가적인 투자를 또 진행을 했는데 베트남 룽안에 2,7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많이 했네요. 신공장을 또 건설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될 경우 풍력 타워를 연간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를 또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 캐파를 매우 빠르게 그러게요.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한 3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그 다음 2026년이나 2027년에는 4조 원, 5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를 굉장히 많이 단행하고 있는데 올해 뭐 영업이익 예상치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해리스의 수혜를 받으면서 한번 풍력 쪽에 CS 윈드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관한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세경하이테크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고요. 제목에 다양해지는 모멘텀, 과거로 회귀한 시가총액이라고 적었습니다. 동사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을 납품하는 업체죠.
1분기에 실적 성장이 있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도 밑돌았고 또 하나증권의 기대치도 밑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탔는데요. 고객사, 즉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어서 동사의 레거시 사업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갤럭시 중저가 모델과 플립이나 폴드 같은 폴더블 폰의 판매량도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일단 6 시리즈의 판매량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액도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분기 추정치는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됐고요. 다만 낙폭 과대 구간이라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15,000원에서 이번에 8,000원으로 반토막 수준의 큰 폭 하향 조정이 나왔네요. 더 자세한 리포트 내용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사, 즉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고요. 두 번째는 북미향 고객사의 확대, 세 번째는 자회사인 세스맷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대의 모멘텀부터 확인을 해보면 갤럭시는 갤럭시 Z 폴드 6 슬림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화면의 크기가 확대됐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해서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지면서 ASP, 즉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죠. 또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폴더블 폰 PL을 공동 개발해서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4분기에 E6 슬림이 출시되면 하반기부터 동사의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북미향 고객사로는 태블릿 OLED에 들어가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이 매출액도 관련해서 상승 추세에 있고요. 이 추세로라면 올 하반기 그리고 2025년에는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대 모멘텀은 자회사 세스맷의 성장인데요. 배터리용 단열 소재가 국내 여러 배터리 셀 업체에서 퀄테스트에 들어가 퀄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내년부터는 양산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렇게 상반기 실적이 물론 기대치를 하회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안에 모멘텀이 존재하고 또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구간은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확인해보죠. 이번에는 삼성전자이고요. 키움증권에서 발간했는데요. 최근 증권사들에서 뒤늦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제목에 메모리 증설 계획 축소, 업황 호조 축소라고 달았습니다. 키움증권은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1조 원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고 다만 이는 일회성 비용, 즉 성과급 관련해서 충당금 등이 잡히면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는 탓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면서 13조 1천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경 하이테크와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약 한 달 만에 하향 조정이 나왔네요. 더 자세한 내용 마찬가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한 게 맞습니다. 특히나 지난 코로나19 수준까지 주가가 급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도만큼이나 낙폭이 가파르게 확대된 상황이긴 합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주가가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면서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디램에 대한 업황이 나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조금만 나와도 즉 안도 심리가 조금만 있어도 반등으로는 충분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우려로 확산하고 있는데 키움증권은 이 같은 심리를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내년의 디램 업황은 예상보다는 견조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디램 업황의 방향성을 따질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HBM 수요가 강세로 지속될 것이냐고요. 두 번째
번째는 공급업체들의 증설 여부입니다. 일단 HBM 수요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 공급업체들의 증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불안 심리가 강화되면서 미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디램 업황은 예상보다 견고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것은 낸드 부문의 전망치 변경으로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도 하향이 있었습니다. 최근과 같은 과도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면서 여전히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렇게 내리는 비처럼 시원하게 한번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국 8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좀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2%보다 상승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이번 월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요 3.2% 올랐고 이 또한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한편 변동성이 좀 큰 식음료나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CPI는요 예상치에 또 마찬가지로 부합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대비해서도 2.5% 올랐습니다. 그래서 8월 그 인플레이션을 대체로 예상했을 때 그 부합하는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CPI가 전월 대비 상승률 예상치를 윗돌았지만은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아니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높은 근원 CPI가 상승률이 이어질 경우에는 연준의 아무래도 빅컷 인하에 그런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8월 그 PPI 지수가 또 현재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연이은 이런 주요 지표 발표 속에서 시장은 좀 피로도를 좀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가 좀 상승을 했어요.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첨단 칩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다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잭슨 황 또한 여전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블랙웰이죠. 그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8% 이상 좀 급등을 했고요. 현재 칩 생산에 대한 또 TSMC죠.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전적인 의존을 하고 있지만은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또 언급이 나왔어요. 이 말은 국내 파운드리 업체의 삼성전자의 그 앞으로의 좀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포인트가 되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YC캠이나 필옵틱스 등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 흐름을 보여줄지 오늘 시장에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국내 증시가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낮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강한 변동성에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친 시장 거래 대금이 13조 원에 좀 밑들고 있는데 이는 지난 1월이죠. 1월 이후 최저치예요. 근데 그만큼 대금의 유동성 자체가 메말라 있다 보니까 시장의 단기성 테마들의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테마가 부재 속에서 이런 변동성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략주를 좀 안내해 드리면요. 유일 에너테크고요. 전일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12 토론 속에서 아무래도 해리스에 좀 우위를 점쳐주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IRA 법안을 유지할 것을 좀 기대가 되고요. 최근 리튬 가격 자체도 좀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배터리 관련 섹터 중에서 유일 에너테크를 좀 안내해 드리겠고요. 중요한 매수 전략은 시초가부터 그리고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8시 50분 막 지나갔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가 점쳐지는 대선 토론 결과에 시장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시장도 그대로 따라가는 어제 시장이었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CPI, 8월 CPI가 공개가 됐는데 전체적인 헤드라인 CPI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근원 CPI를 보니까 이것이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빅컷은 힘들다. 25bp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오늘은 엔비디아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함께 반도체의 급반등과 함께 시장의 회복이 나타날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사업 전문위원 곰변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볼 텐데 어떤 내용들을 집중해야 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 맞추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AI 칩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우려감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엔비디아가 또 크게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일단 시초가는 갭 상승으로 좀 시작될 분위기인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미 상무부 쪽에서 이제 산업안보 차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이제 한미 간의 그 포럼이 있었습니다. 경제안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HBM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중국으로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압박을 주는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 있어서 조금 안 좋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AI 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도 스마트폰의 성장성을 보더라도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성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캐즘 때문에 전기차가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AI 칩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는 좀 약간 결이 다르게 좀 그래도 성장률을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에 대한 실적 또한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좀 비교를 할 게 아니라 AI 칩의 성장성에 대해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낙폭 이제 금요일 좀 해피엔딩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내일까지도 좀 연결되기 좀 기대해 보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JP 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20년부터 계속 안 좋게 시장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도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았죠.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JP 모건을 좀 떠나는 펀드 매니저들 꽤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불협화음이 좀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회사의 CEO이긴 하지만 회장이기도 하지만 M&A 쪽으로 해서 많은 또 기업의 성장성을 이끌어왔던 분이지 실제로 금융 투자를 통해서 성장성을 이끌어왔던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이제 다이먼 회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시장을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신입섭 위원은 어떤 이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값싸고 환경오염이 좀 심한 에너지를 밀고 있는 트럼프와 값비싸지만 환경을 좀 생각하는 에너지를 밀고 있는 해리스. 이게 굉장히 엇갈리면서 예를 들어 지금 그 다른 마리아나나 이런 거는 같은 쪽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이점이 발생될 여지가 없어져 버렸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졌죠. 서로 극단적인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 이터닉스, CS 윈드, CS 베어링, SK 오션 플랜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태양광 풍력주들이 오랜만에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 가다가 가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상해서 이 지금 한쪽에서 말하기로는 사실 좀 글쎄 이게 좀 약간 너무 그 대선 토론에 한 번 했다고 좀 테마기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태양광 풍력주를 조금 실적도 면밀히 따져보고 기술적 분석도 좀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좋았다면 그동안 시세가 좋았겠죠. 시세가 다 꼬꾸라진 상태에서 갑자기 급등한 것도 좀
이상한 느낌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CRO주 급등세입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다시 제약바이오에 지금 엔젤 투자 자금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CRO,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바빠져요. 어제 우정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는데 우정바이오가 이제 우리가 뭐 실험실 쥐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마우스를 키우고 패럿 같은 것도 키워주고 하면서 그 동물 실험, 그러니까 비임상, 전임상이라고 하죠. 그 단계부터 세팅을 해주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 바이오회사가 다 이걸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까지 하기에는 본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동물을 키우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동물을 키우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CRO주가 급등을 했어요. 우정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 드림CIS, DTC, NCRO 이런 그 CRO 기업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제약바이오가 이제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죠. 순환매가 이제 커지고 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로봇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했습니다. 강한 시세는 아니었는데 뭐 이 평균 시급도 지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의료 파업이다 뭐다 해서 점차 이런 공간들에 서비스 로봇들이 필요한 공간이 많아진다. 뭐 이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하여 감속기를 만드는 SPG와 SBB테크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매년 아마 시급은 인상되리라 생각이 되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시급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로봇 구간에서 일단 F&B 로봇 쪽에서 이제 강세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현장 관련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루닛이라던가 뭐 이런 쪽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출발 상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리스의 수혜를 받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8% 이상 상승하는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 지수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나란히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 1.2%가량 상승하면서 2,543선 그리고 코스닥도 1.2% 오른 717선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부터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SK하이닉스 무려 5% 이상 갭을 띄우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TSMC 외에도 다른 곳에도 이제 파운드리를 맡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1.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설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2% 어제 이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 시세 이어가면서 드디어 40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BMW 역시나 올해 생산량 그리고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완성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도 살펴보시면 10위권 중에서 KB금융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1.7%, 기아도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주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힘을 내줬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어가고 있는 2차 전지의 상승 추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1.8% 강세, 엔캠이 드디어 5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서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3% 이상의 강한 탄력 나오고요. 알테오젠도 0.9%가량 상승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괜찮고요.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셀트리온 제약은 0.6%,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으로 지금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많이 눌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받고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코스피가 2,500선도 이탈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코스피가 2,500선은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오히려 역발상을 할 수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700선은 계속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우리 시장이 하락을 멈출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 넘게 출발하면서 66,30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9월 3일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조 단위의 매도 폭탄이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은 어떨지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으면서 역시 5% 넘게 크게 갭상승으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어제에 이어서 1% 상승세, 삼성 SDI도 0.5%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양시장이 모두 1% 넘게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양 지수 일제히 1%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보다 코스닥의 탄력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720선을 터치하면서 1.5%가량의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2%가량 상승하면서 2,54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간밤 미증시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2차 전지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우리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섹터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단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게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부터 살펴볼까요? 오랜만에 개장 직후에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 반도체 관련 기업들 다시금 좀 우호적인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4.3%가량의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의 탄력이 조금 더 좋은데요. TSMC와 관련된 젠슨항의 발언이 삼성전자 오늘 어디까지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7만 전자 회복 가능성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이 부분 회복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좋습니다.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거 그 하방을 지지해줬던 게 바로 2차 전지 대형주들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9%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5%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다만 지수 대비 탄력은 다소 둔화됐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어제는 3%가량 밀리다가 오늘은 일제히 상승 출발합니다. 폭스바겐에 이어서 BMW까지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저가 매수세 다시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후반단으로 다 내려가게 된다면 10위권 이외에서는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지주사들의 흐름이 그다지는 좋지 않습니다. KB금이 하락으로 출발했고 삼성생명도 0.9% 내림세, 삼성화재도 1%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기업 성장주들의 관심이 다시금 이어지자 금융주 경기 방어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게임주 흐름 괜찮습니다. 크래프톤이 2.6% 강세 출발,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도 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미국의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기를 잡은 것 같다라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 해리스 부통령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였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 25위권까지 종목이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알테오젠과 HLB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의 대장주도 상승 출발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1에서 2%가량의 오름세, 엔캠도 2%가량의 강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클래스도 1.8%, 휴젤도 상승 출발하면서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도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지금 전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한 가운데 상승 탄력이 괜찮은 종목들, 그러니까 빨간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확인해 본다면요. 최근에 강하게 눌렸었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반등 여력이 오늘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P, SP가 무려 6% 가까운 강세, 리노공업도 5% 이상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 솔브레인과 이오테크
바이오테크닉 소재단에서도 오늘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오늘 힘을 내주면서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힘입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오랜만에 가장 좋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2%에 가까운 업종 상승률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의 흐름도 괜찮았었죠. 오늘 1.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1%가량 상승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성장주 그리고 수출주들이 상위권의 이름을 나란히 올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LG화학과 같은 종목들이 대거 지금 포함되어 있는 업종군인데 오늘 0.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 오늘 건설 업종도 0.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장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이 1% 넘게 강한 상승, 코스닥이 지금 2%나 넘게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 시장도 지금 니케이 지수가 3% 넘게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눌려있던 시장, 글로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분위기는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여전히 좀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7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코스피는 매도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매수로 좀 돌아서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데 언제 좀 매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의 이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면서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시장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5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13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변동 없이 시작했고요. 1340원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엔화 강세가 또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엔화의 엔달러 흐름의 추이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과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전반적으로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 그리고 CPI 확인했고 이제 금리도 다음 주에 B컷 아니고 25bp로 인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봐야 될까요?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반도체가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좀 마음이 좀 붕 뜨면서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튼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6%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6.5%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가면서 반도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상당히 좀 심했는데 지금 이제 8%까지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쓰는 젠슨왕이 블랙웰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멘트를 좀 보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간밤에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도 상당히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었고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국내 증시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삼성전자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대형주들의 움직임들 보더라도 한미 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거의 비슷하게 6%대를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일단 투자 심리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좀 선물 옵션 만기일에 있어서 옵션 만기일 때는 오히려 변동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금 옵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아무튼 이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자체가 동시 만기일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탄력성이 급등나게 좀 약간 둔화되는 흐름들이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없다. 오늘 시장
막판까지 봤을 때 올 5장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길 좀 기대해 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또 기아라든가 좀 자동차 쪽도 조금씩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기아에서 만든 뭐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판매량이 북미 시장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북미 쪽도 마찬가지지만 기아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렴한 제품이라고 인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뭐 포니 1, 뭐 포니 2, 뭐 이런 이제 뭐 저가형의 승용차들이 있었죠.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런지 현대차보다는 기아의 브랜드 파워가 좀 더 강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판매량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뭐 물론 지금 현대차 쪽에서는 제네시스라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도 선방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이 좀 과하다라고 싶었는데 네.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2%대, SK하이닉스는 5% 넘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 단으로 가보면 또 재밌는 것이 오키스전자나 엑시콘, 네오센 같은 종목들, 그동안 우리가 CX의 삼성전자 향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탄력이 두 자릿수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 내외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오늘 반도체가 급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가 뭐 반등하는 건 반갑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또 절실히 느낍니다. 이번에도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또 10개월 선에서 방어를 치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브로드컴 미국 시장에서 약풍이 불어버리면 우리나라에선 강풍이 불어버리기 때문에 그 대응해야 되는 그 레인지가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어쩌겠습니까만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으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해서 해야 되는데 참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결국 이게 핵심 라인이죠. 엔비디아와 연결된 핵심 라인인데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20개월 선 근처까지 빠졌고 그 라인이 거의 연초에 시작했던 지점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RSI 고점에서 나왔고 과열권이 식었으니까, 그리고 20개월 선이 처음으로 이번 연도 처음으로 거의 다 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고, 누누이 얘기했듯이 10년을 걸쳐 봤을 때 RSI가 고점에 들어가는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봉상에서. 그래서 정말 그 월봉상에서 과열권일 때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신규 매수 참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번에도 그렇죠. 거기서 고점이 발생된 것이고, 지금 와가지고 뭐 다시 뭐 매수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아마 추가 매수 여력은 상당히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반등을 해서 고점을 다시 탈환해서 가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돌파 못하고 주저앉으면 월봉에서 쌍봉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반도체는 꽤 오랜 시간 쉬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달려있겠지만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지금 상당 부분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쿨타임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 그것은 지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지금 뭐 밑단으로 가면은 더 상승폭이 큰 것도 있는데 그 저기가 중요합니다. 레벨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크윙이라는 종목 잘 움직이잖아요. 항상. 테크로 시작하는 종목이 많아서 테크윙은 8.61% 오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0개월 선 지지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크윙 같은 거는 엔비디아 브로드컴하고 기술적인 레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볼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익 IPS 같은 거 있죠. 물론 분야가 틀립니다만 그건 아까 테크윙은 후공정에서 핸들러 만드는 업체고 원익 IPS는 정공정의 증착 부분이지만, 원익 IPS는 20개월 선이 붕괴가 돼버렸잖아요. 여기서 5.71%. 상승률은 테크윙에 못지않지만 중요한 건 레벨이 20개월 선 밑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올라가면 이제 고점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엔비디아, 브로드컴하고 기술적인 모습이 유사한 거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뭐 장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풍력 태양광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려면은 풍력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솔루션하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게 태양광 대장주잖아요. 전부 20개선 밑에 깔려 있죠. 머리 위에 지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SK 이터닉스라는 업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 6.41%인데 이건 상장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저항이랄 게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세가 좋은 거는 이 SOFC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뭐 지금 재생에너지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말고 SK 오션 플랜트랑 이 지금 CS 윈드가 있겠죠. 그 중에서는 CS 윈드가 낫다. 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양상 정리해봤고요. 말씀해주신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 CS 윈드 조금 더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이나 업종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곰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현재 구간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장 분위기가 지금 불타오르다 보니까 지금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싱크풀 검색 빈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섹터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엔비디아의 강세 속에 오늘 국내 증시도 이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 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 어제여서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기판의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계약 체결 소식을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관련 종목들 지금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딥페이크 관련된 모멘텀 오늘 주목받고 있고 여전히 딥페이크와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튬이 오랜만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간밤 앨범할 주가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리튬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리튬과 연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검색도 여전히 뜨겁고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다음 달 출시에 대한 기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섹터가 이어지면서 자율주행 검색 빈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간밤 전기차 관련 기업도 일제히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 지금 많은 검색 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매기세가 쏠리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반도체 그리고 HBM 그리고 CXL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CLM 역시나 지금 상한가에 안착된 모습입니다. 제조반도체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 폴라리스 AI까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CXL과 관련해서는 네오셈도 두 자릿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드론 같은 경우 개별 이슈로 인해서 어제여서 오늘도 강한 상승 이어갑니다.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리튬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리튬 포어스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두 자릿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은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펜트론이 9%가량의 상승력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은요. 우선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는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건 여전히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SEN이 어제에서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7%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 거래량 가장 많이 쏠리고 있고요.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상승 탄력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기업들입니다. 9%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은 차익 매도 물량 강하게 시현됐었는데 오늘은 거래량 실리면서 3%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성 첨단 소재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아지다 보니까 품절주들은 오늘 소폭 쉬어갑니다. 프레즈 컴파니 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상승 동력 더 받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6%까지 상승폭 키워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특징 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상승 탄력 이어갑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소재 관련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 같은 종목들이 어제보다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상승 탄력이 초반보다는 많이 줄어들면서 보합권 수준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쪽에 여전히 관심이 쏠리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100만 원 선 도전 안착을 한 2번 정도 시도한 이후에 오늘은 다시 좀 조정이 나오면서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7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번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박수범 대표님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좀 어떤 특정 업종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다 같이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좀 지금 현재도 수급이 잘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다 어느 정도 시속 게임을 하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내려가면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시속 게임이 오늘은 적용이 되지 않는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4% 정도 올라왔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LNF가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양극재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양극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상승 탄력 좀 좋다는 부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양극재를 만들 때 이제 전구체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전부 그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반 경기를 만들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 오늘 만에 하나 뭐 10만 원 이상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게 된다면 앞으로 코스모 멀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좀 단기간 좀 움직임을 보여주던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DX였는데 포스코 DX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랑 좀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겠지만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줄 때 포스코 DX가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같이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 뭐 IFA 2024에서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해서 시제품을 또 선보였던 회사가 딱 하나 있었죠. 삼성전기였습니다. 그 삼성전기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런데 오늘 좀 삼성전자도 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기도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MLCC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우리가 MLCC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우리가 상중하로 나뉩니다. 제품 자체가 거의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고급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하단으로 보게 되면 사막 콘덴서가 있죠. 사막 콘덴서에서 만드는 MLCC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저렴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좀 질이 좀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프리미엄 제품들이 지금 가정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AI 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프리미엄 제품, 가전 제품들을 통해서 앞으로 뭐 기판과 관련된 MLCC의 시장 또한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일섭위원이 보고 계신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지금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반도체에서 아까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10개월 선을 지키고 있지만 장비 회사들은 전부 20개월 선까지 빠졌거든요. 미국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ASML 전부 다. KLA의 계측 장비 하나 제외하고 전부 다 20개월 선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1, 2, 3, 4위를 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다 20개월 선까지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20개월 선을 깨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원익IPS나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급등이 나오더라도 20개월 선 밑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어려운 것이죠. 원익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 이거를 우리나라 보통 4대 장비 업체라고 부르는데 다 증착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회는 역시 뒤에 있어요. 테크인과 YC 같은 거 있죠.
테크인과 YC는 지금 급등해서 이격을 줄여서 과열권에서 RSI도 빠져나왔는데 지금 10개월 선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레인지가 폭이 엄청나게 미국 시장에 비해 넓기 때문에 최대한 앞서 나가 있어야 돼요. 두세 발 앞서 나간 걸 해야 그나마 보폭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크인이나 YC 같은 거를 10개월 선에서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르지 않고 눌려있던 거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파크 시스템즈처럼 20개월 선에서 계속 눌려가지고 거의 1년을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경우에는 시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태양광 풍력 중에서는 풍력을 하는 게 난데 그중에 당연히 CS 윈드가 SK 오션 플랜트보다 낫습니다. CS 윈드는 20개월 선 돌파했는데 오션 플랜트는 20개월 선 돌파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펩트론이나 지금 뭐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재밌는 싸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 4위까지는 10조대입니다. 5위 엔캠부터 3조대로 떨어지거든요. 5위 엔캠하고 6위 클래시스 싸움이 대단합니다. 지금 오늘 엔캠이 올라서 클래시스랑 살짝 벌리고 있는데 클래시스가 올라가면 5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엔 7위 휴젤이 있고요. 그래서 클래시스나 휴젤 같은 이런 미용 의료기 K뷰티 얘네들의 5위 도전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대응책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일단은 연휴 앞두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와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뭐 조정도 좀 깊었던 부분들이었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조정이 깊었던 부분들인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언밸런스를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장주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랑 과대 낙폭주 이 부분을 잘 믹스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0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일섭 위원님은 어떤 키포인트 잡으실까요? 네, 반도체주의 반등을 엿보자는데 명심해야 될 포인트는 미국은 헤비급이고 우리나라는 웰터급입니다. 같은 바람이 몰려와도 밀려나가는 그 쓰레기가 틀려요. 그러면 웰터급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3, 4발자국 앞에 가 있어야 그나마 헤비급하고 밀리는 거랑 선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레벨이 훨씬 앞서 나가는 걸 선택해야지만 떨어졌을 때 버틸 수가 있어요. 그것을 키포인트로 명심하시면서 종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에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진 시스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어제 뭐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볼 수 있다 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대선 토론이 지나갔고 어느 정도 좀 해리스의 승기로 좀 점쳐지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사실 어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의 수혜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통신 장비 쪽에서의 대부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ESS 쪽에 대한 사업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ESS 장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80% 증가하면서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런 점들을 실적 성장을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ESS 사업 쪽에 대한 성장세는 뭐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것과 동반해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기업인 플루언스나 포임 등에 대한 ESS 장비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매출액도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일단은 반등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물론 일단은 지금 쌍바닥 자리에서 좀 역배열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세에서 강한 물량으로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가격대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서부터 23,000원 초반선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좀 3만 원을 좀 잡아드리는데요. 우선 모멘텀이 좋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되돌림에 있어서 상승 추세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매물대를 좀 노려보시면서 3만 원 좀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도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잘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 서진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미국 대선의 수혜주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더 길게 봤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자세하게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다룰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이 한 주간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어제는 미국의 대선 토론이 이어졌고요. 어제 밤에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됐죠. 이제 PPI 지표를 확인하고 추석 연휴 동안 금리 결정, FOMC 회의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대선 토론부터 CPI 지표까지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시각으로 10시부터 한 100분가량 미국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토론이 마지막 토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우선 시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승기를 잡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언론의 평가보다는 네. 트럼프가 그렇게 많이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워낙 이제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면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한 대로 해주신 대로 기존의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이 지명된 이후에 한 번도 이제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적도 없고 그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토론 능력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고 또 기존에 그 웃음이 너무 많아서 네. 조금 비호감의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토론은 그러한 기대를 그 우려와 기대가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 어제 주가를 보면 트럼프 일가가 대부분 이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그 주가가 11% 정도 폭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나 뭐 해리스 부통령이 주로 이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친환경과 관련된 뭐 태양광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좀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소폭 오른 거에 그쳤다.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장의 평가도 여전히 뭐 해리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상식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불리한 주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였는데 화제를 전환해서 약점을 탁 공격하고 잘 치고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아마 주로 많이 이제 언론에서 뉴스에서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부분은 그 중간중간에 뭐 스프링필드에서 개와 고양이를 불법 이민자가 뭐 네. 잡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반쪽에 이제 화면에 둘이 나눠서 나오는데 트럼프는 계속 정면을 보면서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저 해리스는 네. 트럼프 쪽을 바라보면서 이게 고개를 이렇게 이거 이상한 소리 합니다라는 얘기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웃음을 짓거나 뭐 미소를 짓거나 이런 것들이 이 시선을 트럼프의 얘기보다는 해리스의 표정이나 제스처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이제 트럼프를 자극하는 발언도 물론 있었어요. 네. 공화당 선거 유세가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대목에서 조금 발끈했고요. 또 공화당의 예전에 뭐 딕 체니 부통령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 공화당 인사인데도 나를 뭐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트럼프가 좀 당황하는 기색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난 토론 이후에 피격 사건이 있었고 네. 거기서 전사적인 이미지가 또 있었잖아요.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리고 예전에 보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어젠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던졌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는 왠지 좀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았고요. 어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네. 그런 전사적인 이미지, 에너지가 아주 강한 이미지, 뭐 오히려 좀 피곤해 보이고 예, 조금 더 고집스러워 보이고 뭐 이런 좀 이미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제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토론을 주최했던 ABC 앵커들이 중간중간 이제 팩트 체크를 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뭐 죽이는 주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전의 전략으로 보면 팩트 체크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굉장히 그 발언이 부각이 돼서 낙태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좀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앵커가 네.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주는 미국에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지난번에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에 대해서 혹시 뭐 후회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트럼프에는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약점에 대해서 프레임을 잘 전환시키는 행동들도 있었다는 얘기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체류자가 많이 늘어서 뭐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3년 동안 불법 체류자가 한 3천만 명 정도 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불법 체류자가 넘어오면서 뭐 범죄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발언을 이제 트럼프가 했는데 뭐 분명히 해리스 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총 책임자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빠져나갔냐면 당신은 뭐 선거사범이기도 하고 성폭력으로도 기소됐고 국가안보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사범도 있는데 그런 범죄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어이없다. 뭐 이렇게 잘라서 국면을 딱 전환시키는 그런 대목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전쟁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책임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신의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 네. 트럼프 당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미 푸틴은 키예프에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로 이제 완전히 화제를 전환시키면서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트럼프가 했었던 전략을
해리스가 좀 더 쓰지 않았나, 그게 좀 효과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아쉬웠던 건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는 큰 그림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해리스는 가져왔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뭐 이전 정부 때 했던 얘기들을 거의 반복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시사점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뭐 해리스가 미리 와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네. 뭐 기사도 많이 좀 들려왔었고, 사실 앵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안쓰럽다라는 그런 여론도 나오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네. 어쨌든 지난 바이든 토론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 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교수님께서 토론회에서 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정책은 특별히 이렇게 뭐 물론 충돌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네. 뭐 기존에 밝혀진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근거를 제시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는 중산층을 보호할 것이다. 뭐 감세라든가 뭐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늘린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계속 반복했던 얘기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감세를 계속 뭐 영구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규모 감세 정책, 뭐 규제 완화, 그리고 뭐 고율에 대한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두 양 진영이 좀 다른 이야기였고, 뭐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뭐 대동소이했습니다. 네. 해리스의 경우에는 뭐 동맹 강화하는 정책,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곧 끝낼 거다. 근데 뭐 근거는 딱히 잘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민이나 낙태 같은 경우에는 두 쪽의 우위가 좀 분명했는데요. 이민 정책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우위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미 불법 이민자들이 분명히 많이 늘었던 건 사실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부족함이었던 것 같고, 또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이 낙태 쪽에서는 또 분명한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낙태권을 보호하겠다. 여성들의 뭐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좀 강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낙태를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각 주별에 맡겨서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거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뭐 정책들은 그 정도로 뭐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뭐 언론에서 지금 트럼프가 좀 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리스가 또 토론 한번 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네. 회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네. 이전엔 반대였거든요.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번 더 하자가 네. 트럼프였고 네. 해리스가 그만이었고, 또 이번에 마이크 끄자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마이크 끄자는 거는 뭐 트럼프 쪽이 그 주장했던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가 이번에 나타났었죠. 아까 그 대중에 대한 네. 반응 얘기했었는데 제가 다른 걸 보면서 그 ABC의 화면에 네. 댓글들 창이 쭉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요. 거기에는 그렇게 해리스가 우위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비슷한 말씀하신 대로 좀 앵커가 네.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포함해서 네. 조금 더 중립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선의 지지율은 뭐 박빙이고요. 의미가 있었던 건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 토론회가 열렸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월 1일 날 이제 또 부통령이라고 이제 되는 사람들이 또 토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토론 이후에 분위기가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까? 어쨌든 트럼프가 쇼맨십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네. 글쎄요, 뭐 어제 우위는 분명히 해리스가 우위였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성향에 대해서는 뭐 워낙 뚜렷하게 양쪽이 나눠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펜실베니아라든가 몇 개 경합주에 대한 이슈가 결국은 뭐 똑같은 이야기일 거고요. 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뭐 5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많이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 어떤 하나의 토론이 판세를 완전히 바꾸거나 뭐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뭐 바이든 토론 때 너무 임팩트가 커서 그랬는지 일단 그렇습니다.
네, 사실 경제 분야에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경제였습니다. 첫 질문도 경제 관련된 네. 거였고요. 각 후보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시장에 영향력을 얼마만큼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뭐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네.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네. 트럼프는 주로 이제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다, 추가로 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관세를 좀 고율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다라는 네. 정책을 얘기했었고요. 해리스는 반대죠. 법인세는 오히려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감세 네. 이런 형태였고,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뭐 정책적으로는 그 두 개가 제일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뭐 업종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고, 사실 제일 주목해서 봤던 발언은 양쪽 다 지금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정 적자 폭이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립적인 뭐 대학이라고는 하는데 역시 네. 펜실베니아주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와튼 스쿨이라는 그 곳에 있는 기관이 네.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 적자 규모를 추산한 게 있습니다. 한 네. 2, 3주 전쯤에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해리스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추가적으로 재정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더 소요된다라는 추정이었고, 네. 트럼프는 5배가 더 많아요. 5.8조 달러가 추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쪽 다 이 재정이라든가 그 국채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불안 이슈 이런 것들을 혹시 키우지는 않을까,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였는데 그 이슈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나마 그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 부분이 아까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우위인 토론을 펼침으로써 네. 조금 좀 상쇄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이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모든 화석 연료라든가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더 낮추겠다,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정책을 냈었고, 네. 반면에 이 해리스는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내가 그 수압 파쇄 방법, 셰일 가스나 오일을 파내는 네. 수압 파쇄를 반대한 건 아니다, 금지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친환경 에너지와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해서는 두 쪽이 네. 조금 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태양광 주가들이 좀 급등하고 에너지 주가들이 좀 부진한 뭐 이런 영향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우선 어제 우리 시각으로 10시에 이게 열렸기 때문에 시장에 좀 영향을 줬었고 저녁에는 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8월 CPI 어쨌든 FOMC 회의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가 지표들이기 때문에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로 인해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우선 CPI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거였는데 근원 CPI가 조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네. 정도였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많이 가속을 했죠. 넉 달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근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얘기가 있었냐면 근원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상품 가격은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하락하는데 서비스 비용이 이게 조금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 주거비, 네. 그리고 이 운송 비용, 특히 어제 항공 요금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서비스 비용이 고착화돼서 특히 아까 운송 비용이 운송 지수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하고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오면 기업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어제 시장에는 좀 있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약화가 됐고요. 네. 9월 달에 25bp로 시작하고 연말까지 한 100bp, 내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한 150bp 정도의 인하는 여전히 뭐 유지되고 있어서 당장 올해 인하 가능성만 조금 줄어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CPI 같은 경우 아까 주거비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거비인데요. 네, 맞습니다. 주거비의 경우가 후행성이 있어서 올해는 CPI를 약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더 올랐죠. 네. 내년으로 가면 주거비가 거꾸로 후행적이기 때문에 내년엔 또 거꾸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주식시장에 오히려 과열을 잉태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시장에 네.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이로 인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신동순 교수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여전히 상승 탄력은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코스피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전환될지 아니면 또 내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